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여러분 혹시 봉사활동을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해외 결혼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실 텐데요.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캐나다의 샴쌍둥이가 한국인들의 후원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한 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꿈꾸게 만들었는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한 쌍둥이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이지와 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샴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인 샴쌍둥이고요. 정확히는 폐와 심장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태어났을 때 의료진은 바로 수술을 고려했지만 분리 수술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한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검진이 나오자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지 2달이 되었을 때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려움에 짓눌려 우리를 버리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하셨습니다. 보호소에서 자라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결은 우리를 잔인한 비판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이 버린 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걸거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보호소 선생님들조차 우리를 무서워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상 신이 버린 자가 아닌 인간이 버린 자였던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외로움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죽어버릴까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혀를 깨물고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바보 같은 짓도 해봤네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2명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내는 보호소는 국제자선단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과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장애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우리에게 그 편지들은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보호소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편지로만 알 수 있었던 후원자들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난 나란 여성이 밝은 얼굴을 띄어와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2사람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너무 우리를 만나고 싶었다고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친절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나라고 소개한 그녀는 그녀가 지내는 일주일 동안 모든 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거동과 식사 등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어색한 마음은 그녀의 자비로운 성격에 천천히 녹아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리와 가까워져 갔고 우리도 하나 둘씩 우리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우리는 머리는 2개에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 있고 취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대를 지나면서 많은 문제를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10대는 평범한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은 외모였습니다.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미나는 한국의 속담 중에 겉은 번지를 해도 속이 썩어 있으면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말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면서 너희는 한 몸에 심장이 2개 있으니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번째는 진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체 활동이나 운동,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나는 너희는 누구보다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울 거다 라는 말을 해주며 꼭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지내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그녀와 헤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언젠가는 자신이 우리를 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접하는 한국 문화는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을 한국말로 정이라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헌신과 정을 통해서 조금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우리를 한국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재미있던 건 그녀가 우리에게 이메일을 통해 비행기 표를 2개를 사야 하는지 1개를 사야 하는지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흥미롭더라고요. 1장만 끊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2장 끊으라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가 달랐는데요. 저희는 안전하게 2장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설렘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다른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용기를 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는 한국의 국적기였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을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외형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경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다름을 인지했지만 일부러 그 감정들을 숨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려고 줄을 서 있을 때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순서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때도 한국인들은 먼저 나서서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사람들의 호의에 저희는 너무나도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비행기 승무원과 공항 직원들 그리고 일반인들 모두의 도움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미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비행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와 지냈던 한국의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딜 가든 양보와 배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음식을 무료로 더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경멸의 시선이 아닌 배려와 호의, 그 따뜻함을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인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나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한 대학교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 정말 넓고 멋진 캠퍼스였습니다. 거기서 미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일, 그리고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마이갓, 저희가 강의라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 저희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풀어만 내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멸시받고 기피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한국에서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받아보는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같이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밤,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나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슴에 품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꿈. 다시 한번 한국에서 벅차올랐던 그 감정을 잊지 못하는 우리는 보호소에서 배울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신 미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한국, 고맙습니다. 해외 생활을 해보면 생각보다 계산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가끔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한국인의 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한국에도 해외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매 보호소 주소 아시는 분? 나도 정을 더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놀랍게 챙긴다. 그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뜨거운 가슴의 민족이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 문화의 수준을 보여준다. 일본이었으면 겉에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 이지매를 시켰을 건데 한국인 미나의 선행을 보면서 일본인으로서 존경하고 반성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약자를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우리나라 국민성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